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정보 속에서 핵심을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핀테크 분야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그러니까 소파이. 네, 소파이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실적 발표가 정말 대단했죠. 맞아요. 시장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는 그야말로 역대급 성과가 나왔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요. 이 숫자들이 단순히 그냥 와, 기록 경신했다 이걸 넘어서서 소파이의 어떤 사업 모델이라든지 또 미래 전략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오늘 좀 차근차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소파이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을 보면 소파이의 공식 실적 발표 내용도 있고요. 여러 분석가들의 보고서들,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게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과의 파트너십 관련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파트너십이 또 시사하는 바가 크죠. B2B 확장이라는 측면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대체 소파이가 어떻게 이런 기록적인 3분기 실적을 낼 수 있었을까? 그 핵심 동력이 뭔지 한번 분석해 보고요. 네. 둘째는 회사가 이번에 연간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걸 이례적으로 또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게 어떤 자신감의 표현인지 또 시장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건지 그 의미를 좀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네, 가이던스 상향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자회사 갈릴레오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레오랑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제휴. 이게 단순한 기업 간 계약 이걸 넘어서 소파이의 장기적인 성장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전략적인 의미까지 좀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셨네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소파이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점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보태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3분기 실적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신기록이라는 표현이 정말 아깝지 않은데요. 네, 그렇죠. 순수익, 그러니까 net revenue라고 하죠. 이게 9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게 한 8억 8,724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꽤 큰 차이로 상회했죠. 한 8% 이상 더 나온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고 순이익, 넷 인컴도 보니까 1억 3,900만 달러로 아주 탄탄했습니다. 네, 흑자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그 조정 주당 순이익, Adjusted EPS인데요. 이게 0.11달러를 기록했어요. 예상치는 0.08달러였거든요. 네, EPS도 예상치를 상당히 웃돌았죠. 여기서 조정 EPS라는 게 일회성 비용이나 아니면 회계상의 어떤 비현금 항목들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해서 회사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영업 성과를 좀 더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회성 요인들을 빼고 본 실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 이익, EPS 모두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서프라이즈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숫자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양적으로 성장했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성장의 질은 어땠을까 이걸 좀 봐야겠죠.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뭐냐면 이 성과가 어느 한 사업 부문에만 의존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균형 잡힌 성장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소파이의 사업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전통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 그러니까 렌딩 부문이 있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 파이낸셜 서비스 부문이 있습니다. 투자나 예금, 카드 같은 거죠. 네, 이쪽 성장세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기술 플랫폼, 테크놀로지 플랫폼,
바로 자회사 갈릴레오죠. 네, B2B 사업을 담당하는. 네. 근데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 이 세 부문이 어느 하나 뒤처지지 않고 뭐랄까 각자 자기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면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요. 아,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졌다. 그렇죠. 이걸 뭐로 의미하냐면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이 특정 시장 상황, 예를 들어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거나 아니면 특정 대출 상품 수요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이런 외부 요인 변화에 상당히 덜 취약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잘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증거죠. 확실히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특정 분야에 좀 집중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소파이는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분산이 잘 되어 있다고 할까요? 이런 다각화된 구조가 이번 호실적의 주요한 배경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의 힘이 실제로 증명된 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세 개의 기동 중에서 첫 번째 대출 부문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전히 소파이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핵심이죠. 매출 비중도 아직 가장 크고요. 네, 보니까 개인 신용대출 그리고 학자금 대출 제용자 또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서 수요가 아주 견조하게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3분기 신규 대출 실행액, 그러니까 오리지네이션 볼륨이라고 하죠. 이게 무려 99억 달러에 달했어요. 99억 달러요. 와, 정말 큰 금액인데요. 네, 이게 작년 3분기랑 비교하면 5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57% 증가요? 와, 이건 뭐 거의 폭발적인 성장인데요. 대출 부문에서도요? 네, 그렇죠.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 대출, 퍼스널 론 실행액이 7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개인 대출이 사상 최고치. 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스튜던트 론즈 실행액도 전년 동기 대비 58%나 증가했고요.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금리가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경제 상황도 좀 불확실한 면이 있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대출 수요가 이렇게 강력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시사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께 뭘 의미하냐면요. 소파이가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그 금리 변동성 환경 속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잘 해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아, 리스크 관리 능력? 네. 단순히 그냥 대출 규모만 막 늘린 게 아니라는 거죠. 소파이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방대한 고객 데이터와 또 그걸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정교한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낮은, 그러니까 우량한 차주들을 선별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데이터 기반의 선별 능력. 그렇죠. 그렇게 리스크를 철저히 통제하면서도 이렇게 높은 성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소파이가 가진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이 정교한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실제 시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외형만 키운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성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소파이 대출 사업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대출 부문의 견조한 성장과 리스크 관리 능력 잘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까 폭발적이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금융 서비스 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쪽 성장세가 정말 대단하던데요. 네, 금융 서비스, 파이낸셜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뭐랄까 소파이가 이제 단순한 대출 회사가 아니라 정말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 네, 이 부문은 주로 소파이 머니 같은 예금 계좌나 소파이 인베스트를 통한 투자, 또 소파이 신용카드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기반의 수익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부문 3분기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나 급증했습니다. 50% 급증이요? 와, 네, 그래서 금액으로는 4억 8,1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건 역시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사상 최고치. 대출뿐만 아니라 이쪽도 기록을 세웠군요. 그렇죠. 이 수치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소파이가 그동안 꾸준히 추구해온 전략, 바로 원스톱숍 전략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원스톱숍 전략이라면 고객이 필요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소파이 앱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저희 소파이 머니 계좌도 한번 써보세요. 이자율 좋아요. 라거나 주식 투자도 저희 앱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라거나 아니면 저희 신용카드 쓰시면 포인트 혜택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한 고객에게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교차 판매하는 거죠. 아, 교차 판매. 네, 이 교차 판매가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금융 서비스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인 겁니다. 한번 소파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온 고객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교차 판매가 성공하려면 일단 소파이를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많아야 할 텐데 회원 수 증가는 어땠나요? 아, 네. 그게 또 엄청납니다. 바로 그 교차 판매 성공의 기반이 되는 부분이죠. 이번 3분기에만 신규 회원이 90만 5천 명이 더 늘어났어요. 3분기 만에요? 90만 명 이상? 네, 3개월 동안 90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총 회원 수가 이제 12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1260만 명? 네, 이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속도라면 조만간 훨씬 더 큰 규모가 되겠죠. 정말 가파른 증가세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방대한 회원 기반 자체가 소파이에게는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이걸 보통 플랫폼 효과, 플랫폼 이펙트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트워크 효과라고도 하고요. 맞습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소파이 사용자가 많아지면 더 많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소파이와 제휴를 맺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소파이는 회원들에게 더 다양하고 좋은 조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또 더 많은 신규 회원이 유입되겠죠. 아,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군요. 그렇죠. 이런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는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일종의 경제적 해자, 즉 진입장벽을 만들어줍니다. 소파이는 바로 이 지점을 향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원 기반이 늘어나고 그 기반 위에서 교차 판매가 활발해지고 다시 그게 플랫폼의 매력을 높여서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는 선순환,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와 그 배경까지 잘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둥이죠. 기술 플랫폼 부문, 즉 자회사 갈릴레오.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부분은 당장의 실적 기여도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더 주목받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갈릴레오는 소파이의 B2B, 즉 기업 간 거래 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축입니다.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 혹은 핀테크 기업들에게 결제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계좌 개설 및 관리 솔루션 같은 핵심적인 금융 인프라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핀테크를 위한 핀테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소파이 자체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백엔드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죠. 당장의 수익 기여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파이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또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 갈릴레오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갈릴레오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최근에 있었죠.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과의 파트너십 말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릴레오의 중요성과 역할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사업 부문이 모두 좋은 성과를 내면서 기록적인 3분기를 만들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소파이는 미래에 대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2025년 연간 전체 실적 가이던스, 즉 예상치를 상향 조정한 건데요. 네, 이게 또 시장을 놀라게 했죠. 그렇죠. 조정 순매출 전망치를 보면 기존에는 33억 7,500만 달러를 예상했었는데 이걸 약 35억 4천만 달러로 꽤 큰 폭으로 올려잡았습니다. EPS 전망치도 기존에는 0.31달러였는데 이걸 0.37달러로 역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폭의 상향 조정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렇게 소파이가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한 수치들이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치, 즉 컨센서스를 또다시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 시장의 눈높이보다도 더 높게 잡았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시장 기대치에 맞추거나 살짝 넘는 수준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파이는 우리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아주 강하게 드러낸 거죠. 이건 보통 어지간한 자신감 없이는 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그것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다음 분기도 잘 될 것 같다는 막연한 예측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읽어낼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소파이가 이제 일일성 성장이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다고 봅니다. 이번 3분기 호실적이 그냥 운이 좋아서 혹은 특정 이벤트 덕분이 아니라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 궤도에 제대로 안착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구조적인 성장 궤도에 안착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차 판매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겁니다. 소파이는 회원들의 데이터를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걸 정말 정교하게 분석해서 어떤 고객에게 어떤 시점에 어떤 금융상품을 제안해야 가장 반응이 좋을지를 거의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 역량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단순히 회원 수만 늘리는 단계를 넘어서 확보한 회원 한 명 한 명으로부터 더 많은 가치, 즉 LTV, 고객 생애 가치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일시적인 시장 변동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의 증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요? 둘째로는 이 치열한 핀테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핀테크 분야는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기존의 거대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새로운 스타트업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네, 정말 전쟁터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소파이는 특히 상대적으로 젊고 IT 기기 사용에 능숙하고 또 소득 수준이 높은 소위 헨리, High Earners, Not Rich Yet 이라고 불리는 고객층을 아주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아, 고소득이지만 아직 부자는 아닌 젊은 전문직들. 네, 이 고객층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소파이가 바로 이 매력적인 핵심 고객층을 탄탄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소파이만의 강력한 해자, 모트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고객층을 선점하고 그들의 충성도를 높여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렇게 견고한 실적과 밝은 전망은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실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 미래 투자 여력 확보. 네. 강력한 수익성은 뭘 할 수 있게 하냐면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서 신용평가 모델을 더욱 고도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이런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합니다. 혁신을 위한 자금 확보군요. 네. 실제로 소파이는 이미 올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2026년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과감한 행보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까지요? 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소파이는 이렇게 확보한 강력한 실적과 자원을 바탕으로 과란 금융의 미래를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가? 단순히 기존 은행들이 하던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디지털로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금융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 소파이를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현재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 혁신을 위한 투자 여력까지 확보했다는 점, 이것도 가이던스 상향의 중요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잠시 미뤄뒀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소파이의 또 다른 성장 엔진, 바로 기술 플랫폼 부문, 특히 자회사 갈릴레오와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 중 하나인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죠. 갈릴레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직불 카드를 출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카드 상품 하나 더 내놨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 파트너십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의미는 소파이가 그동안 주로 집중해왔던 개인 고객 대상 사업, 즉 B2C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기업 고객 대상 사업, B2B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례라는 점입니다. 아, B2C 성공을 B2B 확장으로 연결시키는군요. 그렇죠. 갈릴레오라는 기술 플랫폼의 역량이 단순히 소파이 내부 서비스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같은 아주 큰 규모의 외부 기업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시장에 제대로 입증한 셈이죠. B2B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확장 신호탄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소파이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새로운 B2B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죠.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 정말 엄청난 규모의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명에 달하죠. 이 고객들이 앞으로 갈릴레오 기술 기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결제 처리 수수료라든지 계좌 유지 수수료 같은 것들이 발생할 텐데 이게 소파이에게는 굉장히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B2B 수익 확보. 네. 그리고 이게 B2C 시장은 아무래도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화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는데 이런 B2B 계약 기반 수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일종의 완충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안정성 강화 효과도 있군요. 네. 그리고 둘째 이점은 갈릴레오 자체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아주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브랜드 가치 제공.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미국의 메이저 항공사가 자신들의 중요한 금융 서비스 파트너로 갈릴레오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갈릴레오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우수하고 또 얼마나 안정적이고 보안성은 또 얼마나 뛰어난지를 시장에 공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력한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우스웨스트도 우리 기술 쓴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큰 홍보 효과가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갈릴레오가 다른 대형 은행이라든지 대형 유통기업 혹은 다른 기술 기업들과 추가적인 B2B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할 때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협상력도 높아질 거고요. 사우스웨스트 정도 되는 기업도 믿고 쓰는 기술이라면 우리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겠죠. 확실히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또 다른 이점은 없을까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셋째 이점, 그리고 이게 어쩌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데이터 시너지입니다. 데이터 시너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군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고객들은 주로 어떤 소비를 할까요? 당연히 항공권 구매, 호텔 예약, 렌터카 이용 등 여행과 관련된 지출이 많겠죠. 이 고객들의 소비 패턴 데이터,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정보 자산입니다. 그렇죠. 여행 관련 소비 데이터는 활용도가 높죠. 딱 맞는 맞춤형 출장보험 상품을 제안한다거나 혹은 항공 마일리지와 연계된 특별 우대금리의 대출 상품을 개발해서 권유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행을 자주 가는 패턴을 보이는 고객 그룹에게는 여행 특화 혜택이 강화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마케팅할 수도 있고요. 와, 정말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B2B 파트너십을 통해 얻게 된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소파이의 핵심 사업인 B2C, 즉 개인 고객 대상의 대출이나 투자, 카드 상품의 타겟 마케팅 효율성 자체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객 그룹이 어떤 종류의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니까요.
아, 그러니까 B2B 사업에서 얻은 데이터가 다시 B2C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B2B 확장이 단순히 새로운 매출처를 하나 더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귀중한 데이터 자산을 활용해서 기존의 핵심 B2C 사업까지 더욱 강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파트너십이 갖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B2B와 B2C 간의 시너지, 그것도 데이터를 매개로 한 시너지라니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갈릴레오와 사우스웨스트 파트너십의 의미가 훨씬 깊게 다가오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소파이의 기록적인 3분기 실적, 그리고 이례적인 가이던스 상향 조정, 마지막으로 자회사 갈릴레오의 의미 있는 B2B 파트너십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결국 큰 그림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제가 볼 때 수파이의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는 단순히 그냥 한 분기의 성과를 보고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건 지난 몇 년간 수파이가 아주 일관되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전략들이 드디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전략들의 성과가 나타나는 증거다. 네. 그 핵심 전략이라는 게 뭐였냐면 첫째, 전통적인 강점인 대출 사업을 안정적인 기반으로 삼고 둘째, 그 기반 위에서 금융 서비스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 셋째, 동시에 갈릴레오라는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착실히 확보하는 것. 이 세 가지 축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세 개의 기둥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번 분기 실적과 여러 발표들을 보면 이 세 가지 축이 이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또 끌어주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경영학에서는 플라이휠 효과라고도 하죠. 한번 돌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 그런 효과요. 아, 플라이휠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대출 고객이 금융 서비스 고객이 되고 또 금융 서비스에서 얻은 데이터가 다시 대출 심사에 활용되고 B2B 사업인 갈릴레오가 B2C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B2B 파트너십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다시 B2C 고객 유치에 도움을 주는 이런 식의 선순환 말입니다.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사실 이런 플라이휠을 만드는 것을 꿈꾸지만 실제로 이걸 성공적으로 구현해내는 기업은 많지 않거든요. 소파이는 이제 그 어려운 단계에 확실히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이휠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정말 강력한 평가네요. 소파이의 사업 모델이 제대로 본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밝은 면이 있으면 또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소파이의 앞날에 놓인 잠재적인 도전 과제들 혹은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몇 가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역시나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입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없는지 혹은 금리가 또다시 예상치 못하게 급격하게 변동하지는 않을지 이런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죠. 만약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대출 수요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고 또 기존 대출 고객들의 연체율이 상승할 위험도 있습니다. 네, 거시경제 변수는 항상 중요하죠. 그렇죠. 둘째는 핀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입니다. 핀테크가 점점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고객 데이터 활용 문제라든지 아까 언급했던 암호화폐 관련 사업 같은 새로운 영역들은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소파이뿐만 아니라 모든 핀테크 기업들이 안고 있는 숙제죠. 규제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셋째는 역시 경쟁 심화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시티은행이나 JP모건 같은 기존의 거대 은행들도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디지털 전환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고 또 소파이처럼 특정 고객층을 노리는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소파이가 계속해서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우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규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 심화.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계속 주시해야 할 위험 요인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소파이가 가진 고유한 강점들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고 판단합니다. 아, 그래도 잠재력이 더 크다고 보시는군요. 어떤 강점들 때문일까요? 는 강력한 플랫폼 효과. 이게 가장 큰 무기죠. 둘째, 그냥 감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교한 리스크 관리 능력. 이것도 핵심 경쟁력이고요. 셋째, 갈릴레오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잘 다각화된 사업 구조 자체의 안정성. 특정 부문이 좀 부진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받쳐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플랫폼 효과,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기술 혁신, 다각화된 사업 구조. 이 강점들이 위험 요인을 극복하고 성장을 이끌 동력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파이는 앞으로 다가올 여러 외부 환경 변화에도 비교적 잘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소파이의 기록적인 3분기 실적 발표는 소파이가 단순히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그냥 앱 안에 모아놓고 파는 수준을 넘어서서 고객의 금융생활 전체를 아우르고 관리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금융 슈퍼앱으로 진화해 나가는 그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전환점 혹은 이정표를 맞이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금융 슈퍼앱으로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네, 그리고 이는 소파이라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더 큰 확신을 심어주고 앞으로 이 회사가 또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금융 슈퍼앱이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소파이의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파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저희가 늘 그렇듯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소파이와 같은 이런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지금 금융산업의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앞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들과 계속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들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까요? 아니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살리면서 협력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금융 생활은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오늘 소파이의 사례를 보시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또 다른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